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 출시 앞두고 대형 트럭 부서 신설. 테슬라가 올해 세미 전기 트럭 출시를 앞두고 대형 트럭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소식이다. 펩시는 올해 15대의 세미 전기 트럭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친환경 매체인 클린테크니카는 테슬라가 대형 전기 트럭인 테슬라 세미 출시를 앞두고 이를 전담하는 대형 트럭 부서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제롬 길렌 트럭 부문 사장은 세미 트럭은 지난 수년간 테슬라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면서 승용차 시장에서 그랬듯이 트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경쟁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처음 공개된 세미 전기 트럭은 최근 개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시험 주행에 들어가 2019년과 2020년에 일반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하거나 이동 중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테슬라 세미 트럭은 각각 최대 주행거리 483km와 805km를 가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판매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당 2억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와 펩시 등에서 약 2,000대의 세미 전기 트럭을 사전 주문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15대의 세미 트럭이 펩시에 인도될 예정이다. 테슬라는 올해 세미 트럭을 기업용으로 소량 생산 출고하며 본격적인 양산은 2022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도어 핸들이 없을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는 사이버트럭의 가장 큰 디자인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처음 공개된 사이버트럭 시제품에는 다른 테슬라 모델과 동일한 방식의 도어 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테슬라 차량의 도어 핸들은 평소에는 외부로 돌출돼 있지 않고 숨겨져 있다가 사용자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핸들 잠금이 풀리면서 도어 핸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머스크는 해당 기술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자동 개폐 도어 핸들을 연구해왔다. 사이버트럭의 도어 핸들이 차세대 테슬라 로드스터에 도입되는 스와이핑 버튼과 유사한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 방식은 별도 도어 핸들 없이 사용자가 자동차 유리를 쓸어 올리면 문을 자동으로 열어준다. 이번 달 초 일론 머스크는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오는 2분기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공개된 테슬라의 첫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사이버트럭은 스페이스X 로켓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제작돼 9mm 권총 총격에도 견딜 수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약 402km 달릴 수 있는 단일 모터의 후륜 구동 방식과 약 483km 달릴 수 있는 듀얼 모터의 사륜 구동 방식, 약 804km를 주행할 수 있는 트리플 모터의 사륜 구동 방식 3개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 상하이 R&D 센터 인력 채용, 연내 가동. 미국 테슬라가 중국에서 채용을 실시하고 상하이 연구개발 가동 채비에 나선다. 연내 운영을 시작해 중국향 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상하이 R&D 센터에서 일할 인력 채용을 추진한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파워트레인 에너지, 하드웨어 디자인, 재료 엔지니어링 등 5개 분야의 하위 17개 직군으로 나뉜다. 채용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테슬라는 신규 R&D 센터로 설계부터 생산까지 중국에서 진행하며 현지화 전략을 강화한다. 테슬라는 2019년 12월 상하이 기가팩토리 가동을 시작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세운 첫 공장이다. 연산 25만 대 생산량을 갖춰 보급형 세단 주력 모델인 모델 3와 중저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 등을 양산했다. 향후 50만 대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와 R&D 센터를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모델 3가 흥행하며 테슬라 매출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커졌다.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2019년 29억 8천만 달러에서 이듬해 56억 6천만 달러로 2배가량 뛰었다. 중국 매출 비중도 12%에서 21%로 확대됐다. 중국은 미국, 유럽과 함께 3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힌다.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며 전기차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중국 고타이지안증권은 2025년 전기 수소차 판매량이 2025년 53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5년에는 신차 판매량의 절반인 1,500만 대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배런스, 니오 주식 급락, 반도체 부족의 가동 중단.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인 니오가 반도체 부족 사태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니오는 이날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을 축소한다는 밝히는 등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반도체 부족의 타격을 받고 있다. 니오는 이날부터 5일 동안 허베이 JAC 니오 제조 공장에서 차량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 JAC는 니오의 제조 파트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자동차도 모두 같은 문제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부품 부족이 투자자들에게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어줬다. 니오는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와 같이 성장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반도체 부족이 그들의 성장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투자자들은 1분기와 2분기에 인도분해 부족분이 발생하면 해당 회사들의 투자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니오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1분기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니오는 올해 3월까지 약 19,500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의 예측치는 2만에서 2,500대였다. 니오는 지난해 4분기에 17,000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다. 올해 1월 인도분은 약 7,200건, 2월 인도분은 5,578대로 집계됐다. 3월 인도분은 약 6,700대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니오 주가는 올해 들어 약 25% 하락했으며 52주 최고치인 약 $67에 비해서는 40% 이상 하락했다. 금리 상승이 니오의 또 다른 문제로 지목됐다. 금리 상승은 높은 밸류에이션의 고성장 주식에 대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테슬라 주식도 올해 들어 10%가량 하락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성장주는 자본을 조달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 니오는 아직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수익으로 확장 비용을 댈 능력이 없다. 고도 성장 기업은 미래의 대부분의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금 흐름은 투자자들이 현재 더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을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하다. 니오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4.77% 하락한 $36.77에 거래가 마감되었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샤오펑, 실제 도로 자율주행 시험 운행 결과 발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이 성명을 통해 자사의 P7 모델이 중국에 있는 실제 도로에서 매우 성공적인 자율주행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최장 고속도로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나온 1,006일간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샤오펑의 내비게이션 가이디드 파일럿을 통한 자율주행 지원으로 인간 운전자의 개입 빈도는 100km당 0.65번이었다. 샤오펑은 지난 1월 말부터 P7 차량의 엑스파일럿 3.0 첨단 운전자 지원을 갖춘 오토 업그레이드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샤오펑의 내비게이션 가이디드 파일럿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테슬라의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과 유사하다. 도이치뱅크의 에디슨 뉴 애널리스트는 2022년 확장된 L3 기능과 라이다가 도입되고 2023년 완전한 시내 주행이 가능해지는 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AI 반도체 사업부 가치 약 2조 3천억 원 달해. 중국의 바이두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사업부의 가치가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는 지난 24일 AI 반도체 사업부 쿨룬에 대한 펀딩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이두의 AI 반도체 사업부 쿨룬은 바이두의 자율주행과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설계 및 제조하는 곳이다. 쿨룬은 2018년 설립된 후 1세대 14나노미터 반도체 2만 개를 생산했다. 2세대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바이두는 이번 펀딩 라운드에서 쿨룬의 가치가 130억 위안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히 얼마의 자금을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두는 쿨룬을 독립사업부로 취급해 펀딩 라운드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도 말했다.
매체는 콜룬이 더 많은 외부 고객을 모집하고 별도의 회사로 떨어져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이나 르네상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으로 이번 콜룬 펀딩 라운드의 독점 금융 컨설팅을 맡은 루안 샤오리도 콜룬이 이번 자금 조달 이후 바이두 이상으로 고객층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바이두에 따르면 지난해 콜룬 반도체 중 절반은 제3자에 판매됐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특히 반도체 등과 같은 기술 분야의 자립도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